안녕하십니까. 진짜 보수 TV입니다. 진짜 보수는 극우와 싸운다. 왜 우리는 극우와 싸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보수 정치 세력이 개혁하고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극우 유튜버들과 그리고 극우 정치인 이들의 카르텔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교회, 종교가 결합되어 있는 이상한 오벨리스크 같은 이 카르텔을 깨어야만이 극우에 포섭된 그리고 이들에게 가스라이팅된 기존의 보수 지지자들을 구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대선 기간 동안 리박스쿨이라는 단체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극우 단체였죠. 그런데 리박스쿨의 리박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승만과 박정희는 극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들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에 있는 분들이죠. 이승만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자유세계화와 그리고 건국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신음하던 대한민국을 독립하고 그리고 광복과 해방을 맞아 세계 국가의 일원으로 편입된 대한민국을 자유진영의 자유세계로 입성시키는 것, 그리고 오늘날 산업화의 기틀을 닦는 것, 그것이 이승만 정신의 핵심입니다. 박정희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박정희 정신의 핵심은 조국 근대화와 그리고 경제화, 산업화, 성장이었습니다. 헐벗고 배가 고팠던 그 시절, 오직 조국을 성장시키고 근대화하여 오늘날과 같은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 박정희 정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지금 우리 보수는 해야 할 일이 자명합니다. 보수에게는 이승만과 그리고 박정희 정신으로 대표되는 이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에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대로의 자유민주주의자라는 칭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는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자유주의가 수용되기 어려운 상태였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혁혁한 영웅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 세력들은 이승만, 박정희의 유산들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말로만 이승만, 박정희를 얘기하지 실제로 그들이 생각했었던 철학과 세계관을 실천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짜 보수는 극우와 싸워야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우에는 첫 번째, 사상이 없습니다. 목표가 오히려 죽어 있습니다. 극우의 목표는 감정적이고 시시때때로 바뀌며 일관된 철학과 비전, 사상 체계로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비과학적인 신념과 무지성적인 행동만 있을 뿐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 어게인, 요즘 나오는 극우의 슬로건들을 보십시오. 부정선거 음모론에 어떤 정치 철학과 비전이 담겨 있습니까? 윤 어게인에 어떤 신념과 미래를 향한 가치와 철학이 담겨 있습니까? 극우와 진짜 보수를 나누는 기준, 첫 번째, 지성주의냐 반지성주의냐. 극우는 맹목적입니다. 반지성적입니다. 이성과 합리, 상식,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성과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일으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로 파면된 대통령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그런 비과학적 생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반지성적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상적인 상식적인 대화와 타협이 통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자유주의를 배격합니다. 말로는 자유를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사결정 방식과 행동 양식을 보면 전체주의, 권위주의에 가깝습니다.
어떤 특정한 한 인물에 기대어 그 인물의 권위에 의존하여 그 사람의 말을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신봉합니다. 극우의 생각은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체적인 결단과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보수는 자유주의를 지향하지만 극우는 권위주의에 기대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수는 민주주의의 토양 아래서 공동체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극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전체주의를 지향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길 원합니다. 개별의 생각과 개개인의 평등한 사고가 아니라 그 극우 집단을 이끄는 한 명 혹은 소수의 몇 명이 전체 생각을 지배합니다. 오늘날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을 외치는 세력들을 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는 전한길 씨를 보십시오. 전한길 씨에게 다가가 주요 당대표 후보들, 김문수, 장동혁 이런 사람들조차 조아리고 있습니다. 극우의 표를 얻기 위해서. 오늘날 보수가 망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극우 카르텔에는 전한길 씨를 위시하여 그 밖에도 많은 극우 유튜버들이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라는 표현보다는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습니다. 극우 유튜버, 극우 정치인, 이들이 협잡하여 국민을 볼모로 삼아 가스라이팅하고 선동하고 선전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있습니다. 극우와 보수가 다른 점은 보수는 점진적인 개혁과 혁신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극우는 급진적입니다. 때로는 법을 파괴하고 제도를 무시하고 의회 정치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지난번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대표적으로 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저 앞에서 스크럼을 짜서 법의 정당한 집행을 가로막았던 사람들, 거기에 4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가서 무력 시위를 하기도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제도와 법의 절차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극우는 급진적이고 보수는 점진적인 개혁과 개선을 원합니다. 무엇보다 보수는 품격을 중시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전선동을 하거나 방해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쌍욕을 하거나 그래서는 진짜 보수가 될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전당대회 행사장에서 전한길 씨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이 준동한 탓에 전당대회가 망가졌습니다.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비전과 철학, 정강에 대해서 집중받아야 할 전당대회 자리가 전한길 씨와 전한길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의 배신자 외침 속에 모든 것이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한길 씨는 무슨 자격으로 어떻게 기자 출입증, 비표를 받아서 들어오게 됐는지 그 부분도 선명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진짜 보수 TV를 통해서 왜 극우와 싸워야 하는지 첫 번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극우는 종종 이승만과 박정희를 팔아먹는다. 그러나 이승만 정신의 핵심인 자유세계와 건국, 그리고 박정희 정신의 핵심인 조국 근대화와 경제화, 산업화, 이런 철학과 비전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이상한 사이비 종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두 사람의 유물을 팔아먹을 뿐 그들의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극우와 보수의 차이점. 보수는 지성주의를 지향합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극우는 반지성적입니다.
맹목적이고 가치 신념이 없으며 무지성대로 행동하고 봅니다. 두 번째, 보수는 자유주의를 지향합니다. 개개인의 판단과 주체적인 결정, 의사를 중시하지만 극우는 권위주의에 기대 있습니다. 어느 특정 인물의 권위에 기대어 그 사람의 결정과 생각에 따르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보수는 점진적이고 개혁과 쇄신을 단계적으로 이뤄나갑니다. 그러나 극우는 급진적입니다. 급진적인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법과 제도, 질서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제대로 개혁과 쇄신할 수 없습니다. 정통 보수연, 진짜 보수여야 할 국민의힘 안에 극우라는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도둑을 내쫓아야만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무도함을 견제할 수 있는 건강한 대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을 다시 번영의 길로, 그 반석 위로 올려놓을 수 있는 정권 창출이 가능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애정을 받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갖춘 우리 국민들, 온건한 보수 지지자들, 중도 시민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극우와 싸워야 합니다. 극우와 싸워서 진짜 보수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